그래서 주가가 1000불을 넘었습니다. 천비디아가 되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더 오를 것인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가?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구글 마케팅 라이브와 New York, I want to hear you again. AI does its best work. MS 빌드라는 회사가 있었고 Dreams we've had. 샘 얼트먼이 나왔습니다. 케빈 스캇이라는 MS CTO가 와일드위크 아니었냐고 얼트먼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미나이한테 한번 와일드위크가 어떤 뜻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정신없이 바쁜 한 주.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AI 와일드 위크입니다. 5월 13일에 오픈AI가 GPT-4.5를 공개를 했죠. 하루 뒤에는 구글이 구글 I/O라는 연례 최대 개발자 행사를 열었죠. 이제 5월 21일 MS가 빌드 2024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구글은 또 마케팅 라이브 GML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GPT-4.5 발표된 직후에는 일리아 슈츠케버, 오픈AI의 안전한 AI 개발에 집중하던 인물이고 퇴사를 했습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GPT-4.5의 특정 음성이 자신이 영화 그녀에서 연기했던 AI의 목소리를 닮았다면서 소송 언급을 했죠. 그리고 EU가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처음으로 입법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기대도 대단했지만 기대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어요. 매출이 260억 달러인데 한 35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죠. 이게 전년 동기비로 생각을 하면 매출은 262% 오르고 영업이익은 690% 올랐어요. 기업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죠. 여기 5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다음 분기에도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지금 3월에 GTC 행사에서 공개했던 블랙웰이란 칩셋은 본격적인 생산이 납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H100으로만 벌어들인 게 이 수익인데 이번 분기, 현재 진행 중인 분기부터는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수익성에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1000불을 넘었습니다. 천비디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는 엔비디아 주가는 과연 더 오를 것인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가? 그게 포인트일 텐데 전망을 보면 일반적인 접근론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엔비디아 PER이 한 60 정도가 돼요.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블랙웰이 출하가 되잖아요. 블랙웰의 가격이 현재 H100의 2배 정도가 돼요. 칩셋당 가격이. 성능도 2배 정도가 되죠. 블랙웰이 됐든 아니면 뭐 최신 칩셋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클라우드나 AI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기수요가 엄청날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선생님께서 블랙웰이 내년까지 초과 수요가 확 실시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장기적인 후실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인인 거죠. 이제 문제는 TSMC의 캐파뿐이지 않나.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고 전량 TSMC 생산이기 때문에 TSMC의 3나노 캐파가 그리고 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블랙웰의 총 공급량을 좌우하는 상황이고 공급량에 따라서 블랙웰의 시가가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 정도의 실적을 낼 것인가 이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나 AI 업체들이 AI의 비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성능이 가장 낮은 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칩셋이 비싸요. 하지만 걔를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싸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순히 칩셋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H100 대비 블랙웰의 성능이 2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반의 면적에 같은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력 소모도 당연히 블랙웰이 더 줄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현재 구할 수 있는 좋은 칩셋을 구하는 것이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GPT-4.5를 오픈AI가 공짜로 풀기 시작했죠. 이게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물론 블랙웰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총체적인 가동 비용을 낮춘 것도 있었겠지만 GPT 3.5를 쓰는 것과 유저들이
GPT-4.5를 쓰는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GPT-4.5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AI 입장에서 가동 비용 측면에서 이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맥락에서 뭐 GPU 외에 CPU에서도 ARM CPU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전력 소모가 많고 복잡한 처리에 강한 그리고 성능이 높은 X86보다는 전력 소모가 낮은 ARM CPU를 좀 적극적으로 뭐 단말이 됐든 그러니까 기기가 됐든 서버가 됐든 도입하고 있는 현황이 보여요. 동시에 MS가 코발트 100이라는 ARM 기반 서버 칩셋을 내놨고 구글은 엑시온이라는 친구를 내놨었죠. 애플은 M3G 칩셋들을 서버에 적용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서비스에 대한 가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AI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수익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에 X86이 적용되는 부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에게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 빅테크들의 AI 발표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나 이 AI가 효율적인가, 이 AI가 어떻게 당신에게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 효용성을 줄 수 있는가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 기술이 딱 등장하고 처음에는 이게 대단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돈이 될 건가, 어떻게 이게 시장성을 지니는가 라는 이문이 있을 때 이 이문을 해결하고 있는 단계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뭐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개인 구독, 예를 들어 GPT를 20불을 내고 쓴다, 클로드 3를 뭐 30불을 내고 쓴다, 이런 걸로는 사실 뭐 수익을 얻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나 광고 같은 기존 이들의 메인 사업 영역에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점이나 좀 더 지켜봐야 할 점은 주요 빅테크 중에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있죠. 메타입니다. 메타가 라마 시리즈로 좀 소형화된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주요 빅테크들만이 아니라 좀 모두가 쓸 수 있는 이런 모디파이된 SLM 생태계를 메타가 쥐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오픈소스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 CEO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당장 AI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당한 뒤에 수익화를 할 건데 라는 데에서 뭔가 좀 기업이 답을 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외면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존 사업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I를 좀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